안녕하세요. 청약당첨 프로젝트 세바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감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쪽이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반환대기로 해가지고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있고,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캠프워커 부지 바로 위쪽입니다. 이쪽에 있고요. 공급 개요 및 제한사항 보실게요. 공급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1-1번지 일원이고요. 공급 내역은 지하 4층, 지상 49층, 굉장히 고층으로 들어옵니다. 4개 동이고 총 861세대입니다. 오피스텔 1개 동도 같이 있고요. 228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1089세대로 대단지 아파트고, 층수가 이렇게 49층으로 높은 만큼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이 층수가 높기 때문에 내진 설계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데,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7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뭐냐면은 로마자로 이제 1등급에서 12등급까지 있고, 7등급 정도 되면은 일반 건물에 이제 약간 피해 정도 발생하고, 부실한 건물에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그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진 설계도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주차 대수는 123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세대수로 나눠 보면은 1.13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2대, 세대당 1.2대로 비교를 하는데 조금 주차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차 대수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의 주차장 통로는 높이가 2.7m고요. 그 외에 이제 차량 대는 쪽에는 2.3m 정도 계획이 돼 있고, 지하 1층에서 4층은 주차 통로가 2.3m, 그 외에는 2.1m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통로를 이렇게 2.7m로 하게끔 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규제 지역은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고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되고요.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1순위 가점제 접수 제한 보시면은, 과거에 다른 아파트에 2년 이내에 가점제 적용받아서 당첨된 이력이 있으신 분은 1순위 가점제로는 접수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1순위 추첨제로는 접수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1순위 접수 제한이 있는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그 세대에 속하신 분은 1순위로는 접수가 제한되고요. 2순위로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재당첨 제한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당첨된 주택 종류에 따라 가지고 현재 본인이 재당첨 제한에 최장 10년에서 최하 1년으로 걸려 있으실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당첨이 되셨다거나 투기 과열지구 당첨이 되셨다거나 이러면 이제 재당첨 제한 10년에 지금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청약 홈에서 반드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현재 재당첨 제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전매 제한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인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3년까지만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2024년 11월 완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년이니까 2024년 3월이 3년이 될 때거든요. 당첨자 발표일이 3월 17일이에요. 완공이 되기 전에 전매 제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일정대로라면 그렇게 되고요.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기 때문에요. 그럼 주요 일정 보실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 26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은 3월 8일이고, 이제 다음 날 쭉쭉 해서 1순위 해당 지역은 3월 9일, 1순위 기타 지역은 3월 10일, 2순위는 3월 11일 이렇게 있고요. 당첨자 발표가 3월 17일입니다. 계약 체결은 29일부터 있고요. 입주 예정은 24년 11월 예정입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현재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캠프워커 부지고, 거기 바로 위쪽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이 있습니다. 현충로역이랑 양대병원역, 대구 지하철 1호선 여기 양쪽 역 사이에 이렇게 부지가 있고, 초등학교는 남도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고등학교,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영남 이공대학교, 대구교대, 계명대학교, 그 다음에 경상공업고등학교, 중학교는 경상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남쪽으로 이쪽 뒤에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이제 앞산이고요. 그래서 앞산 순환로가 도로가 이렇게 따라서 있고, 신천 따라서 신촌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순환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3차 순환도로에 여기 연장이 이제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 도서관이 부지가 크게 해가지고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트나 상권을 보시면 명덕시장이라고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고, 이쪽에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영남대학교 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교통상황 뒤로 가면서 이제 쭉 보실게요. 여기 현충로역이랑 영대병원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1호선 따라가지고
이제 명덕역, 반월당역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이제 많은 범어역까지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시면 이제 코레일 대구역도 이제 쭉 가실 수가 있고요. 바로 도로로는 신천대로 압산순환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3차 순환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지금 개발 예정입니다. 여기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교통 상황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리고 대구도서관, 여기가 이제 부지가 바로 옆에 또 크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대구도서관 이렇게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조감도가 벌써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구 대표 도서관에서 조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도서관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프라 형성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여기 남도초등학교 있고, 지금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부지가 이쪽이거든요. 대략적으로 거리를 좀 재봤습니다. 한 600m 정도 나오고, 뭐 실제로 한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보로 구분돼 있는데, 요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단축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대로를 좀 지나야 된다는 게 초등학생들 등교하기에는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걱정은 되시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거리상으로는 한 5, 600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초등학생들 등교가 가능한 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위쪽이 북쪽 방향이거든요. 미니맵 상으로는. 이제 서쪽부터 해서 쭉 돌아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주요 시설이나 현황들 이제 쭉 볼 텐데, 이쪽에 서남 쪽으로 압산 카페 거리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압산 순환로 말씀드린 대로 있고, 대명중 있고요. 이 산이 지금 압산입니다. 그리고 현충로역이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고, 조금 더 돌려볼게요. 현충로역에서 홈플러스, 뭐 서부 정류장,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있고요. 문화예술회관, 뭐 두류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북쪽으로 가보시면은 두류공원 지나서 뭐 이월드 83 타워 있고요. 남도 초등학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 이공대, 계명대 캠퍼스 있고요. 쭉 더 돌려서 영남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있고요. 대구교대 있고, 대구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명덕시장 이쪽에 있고요. 여기 위쪽이 이제 영대병원 역입니다. 그리고 신천대로는 아까 신천 따라서 쭉 있었고, 남구청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압산 순환로고요. 여기 뒤쪽이 압산이고, 여기가 신천대로입니다. 신천 따라가 있죠. 그래서 저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셔야지 이제 그 압산 순환로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압산 사진이 있네요. 예. 공급 물량을 보시면은 일단 타입을 보시면 84 타입, 112 타입, 150 타입 이렇게 해서 큰 평형대랑 이제 국민 평수라고 하죠. 84 타입으로 나왔는데 84는 지금 A, B, C로 돼 있고 112, 150은 한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물량 쭉 있고 일반 공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84A, B B가 지금 세대수가 제일 많고 112를 세대수를 배치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힐스테이트는 이제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겠다. 층수도 지금 49층, 최대 49층 고층으로 뽑은 만큼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아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남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형대 세대수도 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생애 최초 추천 물량은 84 타입까지 있죠. 그래서 12세대, 27세대, 6세대 이렇게 있고 여기 추천 물량 노리셔야 되고 일반 공급 추첨 세대가 있는데 현재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84 타입까지는 추첨 세대가 지금 일반 공급 세대의 25%돼 있고요. 그다음에 112, 115 타입은 일반 공급 세대 70%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점이 낮다 하시면은 이 추첨으로 노리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112 타입이 가장 그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노리셔야 되고 최하층 우선 배정이 있는데 본인 세대에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청약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지 배치도 한번 보실게요. 단지 배치도 보시면은 이 방향상으로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쪽으로 있는 건물이 여기는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201동 돼 있고요. 그다음 동수로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84A 타입인데 이렇게 84A 타입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향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다 이렇게 뽑아요. 향을. 이게 북쪽이고 남쪽이면은 남동, 남서로 보게 이렇게 다 건물을 꺾어가지고 다 지어 놓습니다. 비선호하는 이런 타입이 없게끔 아파트를 다 이렇게 요즘에는 뽑고 있습니다. 배치를. 그래서 84 타입은 이렇게 좀 약간 뒤쪽으로 돼 있죠. 그리고 84B 타입은 날개 부분으로 배치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84C 타입이 꺾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12 타입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50 타입은 가장 여기 핵심,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조망 가리지 않는 선에서 남서향으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주출 입구가 동쪽, 서쪽에 이제 각각 있습니다. 그다음 세대 평면 보시면 84A 타입 먼저 볼게요. 지금 베란다 확장 전을 보셔야 되는데 이쪽이 베란다 면이 있고 뒤쪽으로 베란다 면이 있고 주출 입구가 지금 이 측면으로 나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좀 이따 84B를 보시겠지만 주출 입구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이 이 측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많은데 이 아파트 출입구 현관을 이 측면으로 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현관이 측면으로 돼 있으면 이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비스 면적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평면을 지금 굉장히 잘 뽑은 거고요. 일단 서비스 면적이 넓어요. 현관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특이하게 창고 면적으로 이렇게 넓게 해놨고, 그 다음에 팬트리 공간 이렇게 조금 일반 아파트보다는 약간 작게 돼 있죠. 그래서 팬트리 공간 돼 있고, 침실 들어오시면은 발코니 안방에 있고요. 그래서 단열이 부실하지 않게 침실에 발코니를 넣어놨고, 그다음 화장대 있고 드레스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4베이로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수록 이 서비스 공간 받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4베이가 왜 좋냐 하면은 이 평면 자체를 옆으로 길게 늘어뜨리게 돼요. 3베이면 방 하나가 올라가면서 평면이 짧게 되잖아요. 근데 방을 옆으로 내려놓으면은 평면이 길게 되면서 이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 면적 그냥 눈으로 보셔도 길게 돼 있죠. 게다가 현관까지 측면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고 평면을 잘 뽑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 옵션 해가지고 이 침실 통합형, 여기 침실 여기 벽 없앨 수 있고요. 무상 옵션에서 H 드레스케어 해가지고 이쪽에도 무상 옵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 옵션 보시면은 현관 중문 돼 있고요. 네, 이거 뭐 슬라이딩 도어 같죠. 그 다음에 소형 주방 해가지고 주방 자체를 이제 좀 줄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쪽 면적이 비게 되면서 거실을 좀 넓게 쓸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드레스룸 슬라이딩 도어 이쪽에 있고 H 드레스케어 슬라이딩 도어 또 돼 있습니다. 이쪽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실 복도 주방 복도 팬트리 바닥 유럽상 폴리싱 타일 해가지고 이쪽에 거실부터 해서 주방 여기 폴리싱 타일로 지금 강마루 바닥이죠. 보통 마루 바닥인데 타일로 깔 수 있게 했고요. 이게 타일은 깔아놓으면 이 면이 차갑거든요. 고급스럽긴 한데 이제 호불호가 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산 원목 마루 해가지고 이 마루 자체를 원목으로 해서 깔아준답니다. 유상입니다. 옵션이 좀 많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뒤에서 옵션이랑 발코니 확장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힐스테이트가 경기도 쪽에도 최근에 분양한 게 있는데 굉장히 좀 옵션을 많이 태워놓거든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평면은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그 다음 84B 타입 보실게요. 현관 보시면은 아까 A 타입 측면에 있었죠. 그 다음 근데 이거는 지금 위쪽에 있고 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측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없죠 지금. 그래서 평면 자체가 서비스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이 측면으로 가 있으면은 서비스 면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리한 겁니다. 배치도 상으로 아까 A타입 배치도를 안 봤는데 이쪽 뒤쪽 날개 부분이었죠. B타입은 이렇게 앞쪽 날개 부분이고 남동향, 남서향이거든요. 그래서 남동향, 남서향 한 절반씩 되네요. 그리고 현관 들어오시면은 이제 욕실 측면에 있고 침실 3, 침실 2 있고요. 현관 창고, 팬트리까지 이렇게 딱 해놨고 그다음 침실, 발코니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창이 없는데 이게 여기 창이 나야지 이게 마통풍으로 돼서 이 통풍이 괜찮거든요. 자료 오류인지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을 안 낼 이유가 없는데 창이 없네요 지금. A타입 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마통풍 구조로 돼서 통풍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B타입에 창이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 84C타입은 이제 타워형입니다.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거실이 있고 안방 있고요. 안방에 발코니 실외기실 있고 주방 식당으로 다용도실 있고 이게 지금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관이 이렇게 또 위쪽으로 나 있는데 이 타워형 구조에서 이쪽 거실 창문이 있으면 이쪽에 창이 있으면은 여기도 통풍이 좀 보완이 되는데 욕실을 배치하지 않고 복도를 끝으로 해가지고 창을 내서 통풍을 좀 보완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괜찮겠죠. 여기는 아쉽게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타워형으로 평면은 잘 뽑아놨습니다. 112타입 볼게요. 평면상으로는 위치가 이렇게 지금
남동, 남서 이렇게 반반 정도 돼 있고요. 현관이 측면으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쭉 발코니 면적 전부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 현관 들어와서 창고가 있고 팬트리 넓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포베이 구조로 해서 나 있고 위쪽에도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식당으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고요. 안방에서 드레스룸, 대피시설까지 다 돼 있네요. 그다음에 또 유상 옵션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다음 150 타입 보시면은 34세대에 있고 가장 이게 남측에 이제 배치가 돼 있고 향으로는 지금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현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이 주방이랑 연결이 돼 있네요. 이거 문으로 해가지고 식자재나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면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셔도 되고 현관을 통해서 바로 주방으로 오셔서 냉장고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침실, 멀티룸, 거실, 뭐 서재까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다용도실부터 욕실에 욕조까지 이제 배치할 수 있고 작은 방에도 드레스룸까지 다 돼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평면을 굉장히 잘 뽑아놨어요. 서비스 면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평면이나 배치 자체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부지상으로 이 뒤쪽이 지금 캠프워커고 앞산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뷰가 조망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 보시면은 이제 2층에 골프 연습장, 클럽하우스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돼 있고 피트니스 사우나 시설 돼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코인 세탁실, 뭐 어린이집, 골든 라운지, 동호회실, 입주자 회의실, 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상상 도서관 해가지고 여기 2층에 또 돼 있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있네요. 그리고 HI 숲에서 또 이렇게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청약 자격 보시면은 기본으로 이제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 거주하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제 자격이 되시고 또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 양육하거나 이제 형제자매 부양하시는 분은 또 가능합니다. 기본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 우선 적용이 됩니다.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시는 분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이나 경상북도 거주하신 분한테 나머지 물량이 공급됩니다. 이제 1순위 자격으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하신 분한테 1순위 자격이 있는데 이 예치금액 보시면은 대구광역시는 현재 85 이하 84 타입이죠. 250만 원. 나머지 경상북도는 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35 이하 돼 있는데 요거는 112 타입은 대구광역시 700만 원, 경상북도 400만 원 예치에 있으셔야 되고 자료가 빠졌는데 150 타입 있죠. 거기는 모든 면적 적용되는 예치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대구광역시는 현재 1000만 원,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500만 원 예치를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셔서 세대주만 1순위 가능하시고 세대원은 2순위고요. 무주택도는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하신 분이 되고 2주택이신 분은 이제 2순위가 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으신 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요. 과거 2년 이내에 가점대로 당첨된 분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셔야 됩니다. 2순위는 이제 위에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 중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가입만 하셨으면 됩니다. 예치 금액은 충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약 물량 배정 및 방법 보실게요. 1순위 가점제 추첨제 물량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평형을 먼저 나누고요. 그 평형 따라서 가점제 추첨제 물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84 타입은 가점제가 이제 75%, 추첨제가 25% 물량 배정되고 112, 150 타입은 가점제의 30%, 추첨제의 70% 배정됩니다. 그래서 1순위 추첨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 추첨제 이 84 타입 25%, 112, 150 타입 70% 물량을 다시 또 나눕니다. 그래서 그 물량의 75%는 무주택 세대 주겠죠,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한테 이제 우선적으로 가고요. 25%는 여기서 안 되신 분이랑 1주택 소유한 세대주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신 분에 한해서 25% 물량이 가고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물량이 남았다 하면은 1순위 해당자 중에 입주자 선정되지 않으신 분한테 또 이제 추첨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위에서 여기 승낙하시는 분은 일단 그 조건을 승낙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기간에 신고하거나 검인 받으셔야 되고요. 입주 가능일로부터 실제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예비 입주자는 특별 공급은 주택형별 세대주 300% 선정해서 추첨
추첨제로 하고요. 일반 공급은 300%또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지역 우선이죠. 그래서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한테 우선이 가고 가점제, 추첨제로 차례로 뽑게 됩니다. 분양가 납부 방법이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를 하게 되고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를 납부를 하는데 계약 시에 먼저 1,000만 원 납부를 하시고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잔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60%는 현재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LTV 5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거든요. 최대로. 그래서 50%까지 만약에 대출을 하시면은 중도금을 총 6번에 나눠서 10%씩 내게 되는데 1회차부터 해서 5회차까지 대출을 하신 걸로 내고 마지막 6회차에 잔압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체를 통하셔가지고 마지막 잔금 때 내셔도 됩니다. 근데 연체를 하시게 되는 거는 해당 시행사나 시공사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1회차 때 본인 자금으로 내시고 나머지 5회차를 대출금으로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잔금 30%는 이제 잔압을 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하셔가지고 앞에 있던 중도금 대출을 대환대출로 해서 이제 갚으시고 주택담보대출을 차차 갚아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이 중도금 대출보다 보통은 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붙은 분양가격이나 또는 감정가가 원래 나왔던 분양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한 걸 갚더라도 돈이 좀 남게 되니까 그걸로 잔금 일부를 갚으시고 나머지 잔금을 본인 돈으로 이제 잔압을 하시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은 여기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관없이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이 세대당 한 건까지 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다음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잔금 때 이제 전세를 줘도 되냐? 일단은 전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관련해서 대출이 3년 동안 제한되는 이제 페널티를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하고서라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잔금 때 전세를 주고 그 후에 나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하시면은 이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분양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지금 타입별로 해서 공급 면적을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제가 따왔고 요거를 이제 곱하기 0.3025 하면 평형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평형을 보시면은 35평대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평수도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이게 35평으로 됐다는 거는 공용 면적,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라든지 계단 참 이런 부분이 여유 있게 뽑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뽑아놨고 112 타입도 46평, 150 타입도 62평 이렇게 해서 평수가 잘 나왔고 분양 가격은 지금 5억 6,500, 5억 6,200, 그 다음에 7억 5천, 8억 9,9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좀 과하게 붙어져 있죠. 확실히 3,950만 원, 3,850만 원, 3,650만 원, 5,400만 원, 6,370만 원 돼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이제 힐스테이트도 거의 3천만 원대로 발코니 확장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태우는 게 좀 그 청약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보통 내 집 마련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런 부분이나 옵션 같은 거는 그 모집 공고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차라리 분양 가격을 더 태웠으면 좋겠지만 이제 고분양가 관리가 됐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못 태운 부분을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에 이렇게 태우고 있거든요. 근데 힐스테이트가 유독 발코니 확장비를 많이 태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지 이 두 개를 더한 총 분양 가격이 이 정도 나온다. 사실 5억 6,500이랑 6억 450은 다르거든요. 이 체감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비까지 또 몇천만 원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총 분양 가격이 결국에는 6억 450, 6억 50, 5억 9,850에서 거의 6억대로 나와 있고 이것도 8억 그리고 9억 6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에다가 앞에 있는 평형을 나눠서 평당 가격을 보시면은 84 타입은 1,700만 원이 넘고요. 112 타입도 1,735만 원 가장 평당 가격이 높고 150 타입은 오히려 평수로 이제 나누게 되니까 1,5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은 1,685만 원이고 평균은 뭐 크게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84 타입이 1,700만 원이고 112 타입이 1,735다. 그리고 150 타입이
1,550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옵션을 보실게요. 추가 옵션인데, 비용 1이라 해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2가 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두 장으로 나눈 건 처음인데, 먼저 1번 보실게요. 이거를 뭐 다 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해가지고, 먼저 에어컨 보실게요. 740만 원 쭉 있고, 92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보통 그 공기청정 시스템이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이렇게 보통 돼 있는데 그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 이게 한 대씩 더 추가되는데 금액을 많이 태워놨죠. 그다음에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에서 600만 원, 김치냉장고 뭐 140만 원, 식기세척기 SK 매직 거 65만 원, 이거는 저렴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의류관리기에서 130만 원, 뭐 빌트인 커피 머신에서 뭐 이게 이제 장까지 해서 뭐 세트로 375만 원 있는데 뭐 이런 건 사실 빼도 되겠죠. 그다음에 쿡탑 해가지고 40만 원대로 들어왔고요. 쿡탑도 좀 저렴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븐 37만 원, 빌트인 냉동고에서 112타입에만 있습니다. 120만 원, 뭐 수입 주방 가구에서 고급으로 돼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빼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다 있던데 보이스홈 100만 원, 뭐 지문식 도어랑 16만 원, H벨 13만 원 있고요. 신발장 청소기 23만 원. 현관 중문이랑 에어 샤워가 뭐냐 하면은 그 휴대폰 가게나 이제 상가 입구 가시면은 현관에서 이 위에 에어컨처럼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유리문 딱 열자마자 위에서 공기바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외부 먼지를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게 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어 샤워를 뺀 게 한 140만 원이었는지 1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현관 중문은 보통 100만 원 초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을 전부 다 이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대략 또 200만 원 정도, 150 타입은 3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리고 뭐 370만 원 되는 뭐 이런 고급형이 있는데, 사실 들어가시면서 보이스 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보통 다 하시거든요. 이런 걸 또 다 이렇게 돈을 녹여놨다는 게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발코니 확장비에서 이미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유상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뭐 2,500, 2,600, 700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 수입 주방 가구 때문에 이제 거의 뭐 3천만 원대로 늘어났는데, 이걸 빼면 한 2,600, 700 정도 됩니다. 거의 3천만 원 돈이고요. 유의하실 게, 발코니 확장을 이제 안 하시게 되면은 이 추가 옵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고, 옵션 품목 2를 보실게요. 2를 보시면 여기 굵은 박스 해놓은 게 아까 세대 평면에서 선택하실 수 있었던 그런 구조 평면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소형 주방 하시는 것도 이렇게 돈이 추가가 되고, 팬트리도 84 비타일 경우에는 130 되고요. 수납 공간 강화형에 300만 원, 뭐 이렇게 다 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1에 드레스룸 슬라이딩도 아까 설치하시는 거 2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안 하셔도 되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총 금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또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주방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보통 주방 그 상판이나 벽체가 요즘에는 인조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인조 대리석이 좀 이제 저렴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강도라든지 이제 코팅 같은 부분 더 강화시키고 무늬를 좀 더 고급스럽게 해서 새로 나온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드 스톤 이거 요즘에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엔지니어드 스톤은 뭐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이. 그리고 주방 벽체랑 이제 상판을 해가지고 유럽산 세라믹 타일, 이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합산은 해놓긴 했는데, 세라믹 타일 하시게 되면은 이건 좀 뭐 비쌉니다. 그래서 거실 아트월 또 뭐 유럽 세라믹 타일 해가지고 가격이 좀 나가죠. 그리고 복도 아트월에서 또 여기 돼 있고, 아까 폴리싱 타일 평면에서 말씀드린 게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유럽산 원목 해가지고 하는 것도 1,000만 원 돈 되고요. 합계를 해보면은 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 되고, 아까 옵션 품목 1이랑 2를 다 더했더니 거의 뭐 5천만 원 돈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된 게 있는데, 그런 거 빼고 뭐 기타 뭐 이런 거 안 한다 해도 최소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이 옵션이랑 발코니 확장비만 해서 뭐 5, 6천 돈입니다. 5, 6천만 원이 나오니까 이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세 좀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35평 5.6억 해가지고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작은 게 1,609만 원이 이제 평당 가격 돼 있는데, 요거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을 안 한 겁니다. 지금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게 되면은 아까 1,710만 원 선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것도 다 발코니 확장비는 비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교대역 하늘채 보시면은 5.8억 해가지고 1,800만 원이 나왔고, 교대역 하늘채는 19년 7월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한 1년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대명 센트럴 리슈빌 보시면은 여기도 분양가 지금 5.8억 해서 평당가가 1,75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랑 비교해서는 그래도 평당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가격 비교를 좀 하셔야 되고, 그거 감안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브랜드가 힐스테이트고 49층으로 해서 랜드마크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 주변이 지금 다 재개발 그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이 이제 개발이 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이 굉장히 몰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분양 일정 보시면은 2월 26일 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있었고요. 3월 8일부터 이제 특별 공급 시작으로 해서 9일 날 1순위 해당 지역, 10날 1순위 기타 지역, 11일 날 2순위 있고요. 17일 날 당첨자 발표 있고 29일부터 계약 들어갑니다. 지금 견본주택은 부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견본주택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 견본주택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